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이 태양이고 중국이 달이지 않겠어요. 일과 달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밝을 명자가 돼요. 그냥 안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 한자로도 밝을 명자가 돼서 세상이 밝을 거예요. 집 사시오, 집 사시오, 집을 사시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풀었을 것인가? 소주성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돈 막 풀어서 아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듣기에 당연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그 밑에 허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와 소득을 강화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제 앞에 데리고 와 보세요. 명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응원할 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항상 약자를 응원하지 강자를 응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뭐 조에서 다른 팀이 다른 팀을 꺾어줘야지 이길 때 그 팀을 응원하지 절대 뭐 저 강자를 응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금 뭐 소주성 최저임금 증가 문제 박근혜 정부 때 집 사시오 집을 사시오 이명박 정부 때 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깔았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휴게소도 들어가고 거기에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휴게소에 누가 상권을 들어가는 거는 이권이잖아요. 그 이권이 모든 국민이 아는 만큼 투명하게 경매 처리가 되어서 진행이 된 역사인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뭐 다양한 음식들이 맛도 있니 없니 하는 논쟁에 휘말리고 위생 문제도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최선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무조건 책임 있느냐? 아니죠.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로 깔아야 되겠죠. 도로를 놓으면서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왜 짓느냐? 우리나라 통계의 전체 자가 보급률이 114%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이 47%입니다. 즉 서울에 1인 2가구 주택자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정부는 첫째 1인 2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2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토해낼 수 있을까? 를 고심한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 이게 너무 쉽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만큼은 소득 종부세를 좀 더 과하게 매긴다든지 양도세나 상속세 측면으로도 좀 고민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 쪽은 어떻게 하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2천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원인이 모든 산업과 위락시설이 전부 이쪽에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산업은행도 부산에 보내겠다 하고 뭐 한국전력도 전주로 보내겠다고 다 뿌렸어요. 근데 질문 그렇게 됐나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죠? 교육시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이? 갑자기 교육이 왜? 그러면 부동산과 교육 문제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라는 게 돼. 그러니까 부동산 안에는요, 교육 문제, 자기의 자산 투자 문제, 자산의 비중의 문제,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정부는 그 역할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업은 외환위기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때 지방에 있는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다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대기업들 당신들이 이 건설사들을 인수하세요. 인수를 했어요.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우리가 당신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고용도 하고 유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계열사 중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건설 부분이다. 뭐 방법이 없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 뭐 깡통시장 가서 재벌도 쫙 줄 세워놓는 거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업들은 건설이라고 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비중을, 계열 비중을 가져야 된다는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해외로 나갔어야 되고요.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그죠? 해외 건축 공법과 규제는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조차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데는 어디냐? 뭐 가게죠. 뭐. 왜? 하루에 자고 나면 2억씩 오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 값이 하루 자고 났더니 1억이 올랐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데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 혹시 사장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금 매매자가 나섰는데 50억에 매매를 하려고 한답니다. 5억 더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제가 운동 갔다 와서 할게요. 운동 갔다 와서 부동산 전화했어요. 그 사이에 2억이 더 올랐어요. 57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근데 전문가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맡겨야 된다. 당연한 원리죠. 그거는 뭐 빼박 원리죠. 근데 과연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와 기업도 그 부분에 책임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 LG, 현대, 롯데, 우리나라 대기업 여러분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 회사들이 건설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자기들이 땅을 사서 조합식으로, 주택조합식으로 직원들, 보통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5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만에서 20만 명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기숙사 형태로, 조합 형태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정리해드리면 정부는 정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가져야 되며 이거를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포퓰리즘 형태로 표를 위해서 계산하다 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물론 그쪽으로 왜곡해서 보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정부와 어떤 단합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을 아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많잖아요. 경제 신흥국이. 왜 이런 나라들을 갈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좀 더 기업은 진취적으로 가시라 하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70억 한다는데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뭐 자꾸 쳐다보세요? 에임 하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죠. 예, 항상 목표는 높이 둬야 되죠. 근데 그들만의 리그전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저도 거기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예. 강남에 살고 싶을 생각도 별로 없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항상 집값 이야기하면 그쪽 집값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계동 집값 이야기 안 하고요. 상계동 집값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집값? 모르시죠? 예. 상계동이나 아니면 뭐 김포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뭐 김포 국제 신도시인가요? 뭐 서울시로 편입. 그쪽 집값 이야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다 단합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자화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방송을 해서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식상한 질문이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달이고 누가 태양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이 태양이고 중국이 달이지 않겠어요? 그럼 달은 없으면 되나요? 안 되죠. 태양이 없으면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러면 한자로 요즘 젊은 세대분들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시잖아요. 태양은 날일자고 달은 달월이잖아요. 일과 달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한자를 합치면 밝을 명자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안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 한자로도 밝을 명자가 돼서 세상이 밝을 거예요. 근데 둘이가 맨날 협박하는 거죠. 태양은 태양대로 앞으로 태양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너희들하고 이 우주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안 놀 거야.
그럼 다른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은하계 위성으로 그냥 숨어버릴 거야. 그러면 지구는 망하잖아요. 근데 그 왜 지금 저렇게 싸울까? 자존심 싸움이죠, 뭐. 그리고 동풍과 서풍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 동풍이 불면요, 질병이 확 퍼져갔어요. 흑사병 문제, 징기스칸이 한번 막 훅 훑고 지나가 버리니까 유럽이 쑥대밭이 돼 버렸잖아요. 동로마 서로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나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종교개혁까지 흩어지고 르네상스까지 가고 이제 서양 문화의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13세기의 동풍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와 중세 봉건 제도의 붕괴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서양 문물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일대 전환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서풍은 중국에게 어땠을까요? 뭐 안타까운 거죠.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중국이 망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PTSD라 그러나요? 뭐 증후군, 그런 증후군이 중국에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필요한 거는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이 내 들어오면 또 틀림없이 상해를 갖다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조차를 해서 이거는 내 땅이니까 뭐 이렇게 또 내정 간섭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쟤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투자 활동도 하고 지구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재산권을 보증을 안 해주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계속 강화해버리면 우리는 거기다가 알바가 놓고 투자 다 해놓고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두려움감이 존재하죠. 이제 그거를 이해해 나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979년도에 미중 정상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년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중 갈등을 놓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파도, 그러니까 멀리 바다 밖에 나가서 보는 파도는 좀 잔잔하다. 가까이에서 보는 파도는 매일 밀려오고 매일 포말이 이루어지지만 먼 바다에서 지금 아직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충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울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큰 태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안가에서 부는 또는 보는 파도를 가지고 미중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